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알을 바꾼다 83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정치알바 만들어가는 고정 멤버 소개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네. 자,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됐어요. 오늘 차 엄청 막히더라고. 벌써 떠나신 것 같고 빨리 떠나신 분은 지난주 금요일 날 벌써 떠났어요. 네. 인천공항 최대 인파를 찍었다고. 제 집이 인천인데 인천공항은 가지도 못하네요. 그래요? 손변은 어떻게 황금 연휴 네. 여행 없나요? 없습니다. 가족 여행 이런 거? 저 빼고 출발했습니다. 아, 이미? 네. 그거 저는 이래야죠. 보낸 거예요? 아니면은 네. 보낸 거예요? 뭐 제발 가라 등 떠밀었어요? 반반? 반반. 네. 선배는 일해야 되니까. 이래야죠. 네. 이게 휴일이 정말 고마운 시간이에요. 게다가 5월 첫째 주가 대선 전이잖아요. 예. 재판이 없습니다. 네, 그 부장판사님들이 이제 다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하러 재판이 없어가지고 방송일 하셔야지 이제 그러면. 네? 방송일 하셔야지 선배는 뭐. 아 저요? 네. 뭐 그것도 그렇지만 회사 일이 지금 뭐 많아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지금 뭐 사실 좀 일할 시간이 생기니까 되게 힘든 게 아니라 신이 납니다. 그럼 말하면 갔다가 언제 돌아와요? 투표할 때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요? 아내분. 아 그럼요. 아니 멀리 간 게 아니고요. 국내에서 잠깐. 국내에서. 네네. 네. 여러분들 그 황금연을 계획하신 분들은 사전 투표하시고 가시든지 아니면 일찍 갔다가 오셔서 9일 날은 꼭 투표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4일, 5월 5일 이틀 사전 동안 투표 할 수 있으면 6일까지 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5일 4일, 5일 네. 이틀 동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나이트 DJ 정청래입니다. 예. 아싸 문재인. 아싸 문재인인데 몸이 좀 안 좋다면서요. 괜찮아요? 네. 몸살 났다는 소리 들리던데. 네, 어제부터 몸살 나가지고 약 먹었더니 또 약 기운인지 또 괜찮네. 근데 눈, 코, 가 고장났어요 지금. 그런데 입이 고장 안 났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세먼지도 막 난리인데 매일 나가서 소리치고 하니까 눈, 코가 고장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이게 재채기도 나고 그렇죠? 눈물도 나고 그래서 예. 어제 특히 판도라 촬영을 못 할 줄 알았어요. 되게 이상하대. 시작 전에 막 재채기하다가 끝나니까 또 재채기하대. 야, 이제 방송쟁이가 다 되셨구나. 그래서 정치 그만두고 방송으로 와요. 4시간 반 촬영했는데 네. 한 번 딱 재채기하고 안 했어요. 신기하대. 누가 제 팬이 정청래 광란의 파티를 벌이는 모습을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이수역 문나이트 현장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정청래 의원이 열심히 춤을 추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주옥 같은 멘트를 날렸다고 사진은 정청래랑 찍고 대통령은 문재인 찍으세요. 맞아요? 네. 내가 이제 유지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차에서도 막 사진 찍어요. 그리고 막 진짜로 와서도 막 사진 찍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다 그렇게 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사진은 정청래랑 찍고 투표는 문재인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월미도 디스코 팡팡 멘트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남겨주셨어요. 뭐 어르신들 중에는 뭐라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는 응원해주고 어떤 분은 처음으로 야당 찍는다며 응원해주는 분도 있다고. 분위기가 좋다는 뜻이죠. 요새 현장에. 진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건대 입구역에 가서 1시간 동안 미친 듯이 춤을 췄어요. 근데 지나가던 자기 어머니가 원래 그 새누리당 쪽이래요. 근데 저 사람 국회의원 아니야? 그러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문재인 찍어야 되겠다고. 실제로 그랬다고. 그래서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쪽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요. 네. 앞으로도 더더욱 맹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뭐 보람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보람 많고 그리고 우리 운동원들이 이번에는 진짜 2012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율동팀 있잖아요. 운동원들도 너무 신나고 쭈삣쭈삣하고 부끄럽다고 안 하거든. 근데 진짜 열심히 하고 그리고 특히 우리 마포일 같은 경우는요. 하루 종일 그 있잖아요. 그 피켓 들고 돌아다녀요. 계속 걸어가지고 우리 사무국장은 지금 발가락이 찢어졌대. 발가락이요? 네. 물집 잡히고. 계속 걸어다니까. 근데 우리 다 그래요. 이번 선거처럼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이 없었다고. 자기들도 그래. 시의원 구의원들도. 그 제 밑에 변호사가 하나 사이트를 추천해 줬어요. 예. 커뮤니티 사이트를. 그래서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이제 자주 가서 여론을 이제 살피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 사이트가 이제 그 야구 관련된 사이트인데 MLB 파크. 예. 좀 몰랐는데 불펜에 가면 엄청 재밌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정 의원님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래요. 예, 자주 나오고 또 하나가 지난번 대선 때 보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이게 최전성기다. 이게 정말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고 톱니바퀴처럼 다 움직이고 각 지역구의 의원이나 뭐 당협위원장이 열심히 뛰는 걸 못 봤다 하면서
뭐 그 자체로 지금 되게 감동하는 그런 민주당 지지하는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불펜은 뭐 그냥 유명한 사이트예요. 그래요? 뭐 그걸 이제 알았어요. 아, 원래 안철수 쪽이 많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많았죠. 평정이 됐어요. 예. 아니 저는 그래서 토론할 때도 그 사이트 올라오는 글 보면서 토론 보면은 그렇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불펜에서 제 이름을 치면 네. 다 여기에요. 아 그래요? 왜요? 옛날에 안철수 팬들이 많을 때는 네네. 이동형이 문재인 편 든다고 욕 먹었고 네. 이제 문재인 편이 많잖아요. 네. 이동형이 이재명 편 든다고 욕 먹었어요. 다 여기야. 거기. 그래요? 예. 여러분 날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불펜 여러분. 예. 근데 그 손병 있잖아요. 네네. 꼭 가봐야 될 사이트. 예.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어디입니까? MLB 정래당? 파크 불펜 있죠. 딴지일보. 딴지일보. 오늘의 유머. 아. 뽐뿌. 예. 여기는 한 번씩 가보는 게 좋아요. 파리쿡, 클리앙 많아. 제가 그 이름은 다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꼭 들러야 될 때가 있어요. 정청래 페이스북, 정청래 트위터. 알겠습니다. 이거 꼭 들러야 돼요, 필수적으로. 청래당은. 청래당도 들러주세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도 국민참여본부에서 정청래 의원과 함께 일하고 계신 조진희 국민참여본부 홍보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진희입니다. 네. 지금 유명 인사가 다 됐잖아. 아, 정치 알바 2번 나오고. 예. 그러니까 두 번 나오고 좀 사람들이 많이 알아볼 것 같아. 어떻습니까? 친구들이 말 또랑또랑 잘한다고 칭찬해요. 아, 그래요? 첫 회 때는 버벅거렸다고 막 욕했다면서요. 네, 두 번째는 그래도 또랑또랑 해줬다고 인정해줬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마이크 앞에 쓰는데 첫 번째 막 두근거리고 이제 그런 떨림은 없죠? 네, 그래도 여전히 떨리지만, 네, 그래도 좋습니다. 예. 자, 그럼 지난주 일주일 동안 뭐 했는지 정알바 청취자 여러분께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말씀드렸던 국민의원 캠페인 계속 열심히 진행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참여자분이 3만 분이 넘으셨어요. 예. 그래서 계속 그 의견 고루고루 잘 받아서 전달 드리고 있고 예. 지금 이번 주가 아까 저기 작가님도 말씀하신 사전 투표가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국민참여본부에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캠페인이 이제 여행을 떠나는 유권자를 우리는 잡자 하여 이제 투표하고 당당하게 떠나자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본부장님 티셔츠 입으셨고 지금 손 변호사님 티셔츠 입고 계신데 지금 저희 국민참여본부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바람개비 자원봉사자 분들이 되게 많이 예.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인천공항 그리고 서울역 용산역에 이제 나가셔서 투표 안내하는 것들을 도와주고 계시고 이제 참여하신 분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재미있을까요? 투표하고 당당하게 떠난다라는 이런 스티커를 이제 나중에 나눠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받으시고 이제 즐거운 휴가 되시고 국민으로서의 뭐 당당한 참여 의사도 하시고 자, 이런. 그러면은 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국외 여행이면 모르겠지만 국내 여행 같은 경우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사전 어디서든 투표는. 하실 그렇죠? 수 있으세요. 네. 예, 그러니까 여행 간다고 뭐 투표 못 하는 거 아니니까 네네네. 여행 갈 때는 사전 투표를 좀 이용해 줬으면 좋겠고 사실 지금 이 투표하고 당당하게 떠나자 캠페인이 왜 중요하냐면 제외국인 투표의 투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5.3%. 상당히 높죠? 네. 그래서 제일 낮은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다 70% 80% 넘었거든. 미국, 중국, 남미 다. 일본이 50%밖에 안 돼요. 일본이. 그러니까 마찬가지잖아. 일본도 이렇게 되니까 5월 달에 많이 양을 떠나니까 투표율이 다른 나라보다 50%뚝 떨어졌어요. 걱정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캠페인 투표하고 당당하게 떠나자 캠페인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주세요.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사전 투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신청도 필요 없고 예. 그 신분증만 있으면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근데 공항 하면 모든 분들이 다 여권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티켓팅 하시기 전에 F존에 이제 저희 그 사전 투표 장소가 있거든요. 잠깐만 들리셔서 한 뭐 몇 분인만 투자하시면 그 투표하고서는 여행 가실 수 있으니까 F존. 네, 네. F존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봉사단원들이 지금 저희가 오늘 선물로 드린 티셔츠를 입고 이제 막 한 100여 분이 막 이렇게 다니실 거예요. 장소 알려드리고 방법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그 투표하는 장소는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장소 알려주면서 슬쩍 1번 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전혀 이게 어디서 만든 건지도 모르실 그런 저희는 정말 투표를 하셔라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거를 다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그 정천영 의원이 언급했던 거 약간 달라진 게 있어요. 이번 대선은 그 인증샷 찍을 때 엄지척해도 된다고. 네. 예, 유권에서 왔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엄지척하고 사진 이거 많이 찍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재인 선대위 차원에서요. 저 같은 사람, 정치하는 이런 사람들은 모두 사전 투표하고 인증샷 날려라. 그래서 투표 동료를 위해서. 투표 동료를 위해서. 그래서 투표율 높이는 운동.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약간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면 기존에 지지했던 사람들이 투표를 꼭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지만 하고 투표를 안 하면 말짱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적폐청산 이런 구호도 내걸면서 그때 박근혜 탄핵 때 그 촛불을 들었던 심정으로 투표율을 높이자 이런 걸로 갔고 그리고 이제 국민참여본부 차원에서는 아니지만 국민참여 공동본부장으로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카네이션 프로젝트. 카네이션 프로젝트. 근데 이거는 2달 전부터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길목을 지키자. 그래서 분명히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 5월 9일이 대선이면 분명히 카네이션 뭐 대선이다 이런 얘기 나올 거다. 그래서 미리 알고 제가 한 달 전부터 캠페인을 하는데 문재인 후보의 연설을 따서 지금 동영상도 만들었고 거기에 따른 부모님 어르신을 위한 공약도 열 몇 가지를 붙여가지고 지금 절찬 동영상 상영 중입니다. 그거 보시고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등도 토닥토닥 해드리면서 카네이션을 꼭 달아드리면서 부모님과 함께 엄지척 인증샷을 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어떤 네티즌들은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2번을 찍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자기의 1번 투표 하나를 포기하고 아침 일찍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는 거지. 투표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방법인 그런 작전도 쓰고 계시다고. 네. 그거는 그것보다는 문재인의 국민 의원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국민 의원이 된 인증샷을 부모님이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제가 드디어 문재인의 국민 의원이 됐습니다. 문재인이 되면 저도 잘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네, 거. 그리고 네. 밑에 있는 글자는 작아서 잘 안 보여요. 네, 이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게 안 보인대요. 네. 그래서 우리 국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국민 의원이 되어주세요. 1588 2017 1588 2017 1588 2017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티즌 그 자기 표를 포기하면서 부모님 여행 데리고 간다. 얼마나 절박하면 그런 생각까지 하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그 다들 이렇게 절박한데 시간이 남는다고 혹은 에이 당연히 문재인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네네. 특히나 이제 젊은 층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잖아요. 예. 그동안 많이 저조했잖아요. 예. 고령층에 비해서. 그럼요. 이번에도 그러면은 사실 그게 그대로 각 후보들의 득표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뭐 유세장에 오셔가지고 지지 표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도 직접 나가서 투표를 하지 않으면 반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발 투표를 하시기. 예. 자, 조진 기자님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다른 또 계획은 뭡니까? 저희 이제 계속 다른 계획은 네. 없군요, 지금. 문재인.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해오던 이제 문재인 대표님이 하고자 하는 정책 알리는 거 계속 꾸준히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원 참여 캠페인 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이야기들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작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번 사전투표 꼭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나머지는 계속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참여본부 조은일 팀장님, 정치알바 세 번째 출연인데 마지막이에요, 이번 출연이. 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이거 개표 다 끝나고 방송하기 네. 때문에 마지막인데, 자, 세 번 출연 느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국민참여본부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을 당연히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와서 세 분과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전 정말 영광이고 기억에 맞는 정말 많이 남는 추억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뭐 조진 팀장님이 그래도 보람이 느껴지려면 열심히 한 것만큼 이겨야겠죠, 이겨야 됩니다. 이깁시다. 자, 그동안 고마웠어요. 정말 예. 감사했습니다. 끝나고 뭐 우리 선거 투표도 다 끝나고 술 한잔 합시다. 네, 예. 다시 여기 또 들으러 오겠습니다. 예.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참여본부 조은일 팀장과 국민참여본부 활동 들어봤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또 한 분의 초대 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여기까지는 알아. 마카 산삼 말하는 거 아니야? 더 있어?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녹용의 효능은 일단 검색해봐.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그렇지. 031-323-2559 영한네이처 YHNATURE.com. 이런 회사는 상줘야 돼. 네, 방금 들으신 광고 마카산삼 영한네이처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마카산삼 녹용입니다. 남미 페루의 산삼이라는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 또 녹용이 함께 들어간 제품. 여기다가 이것 말고도 몸에 좋은 13가지 원료로 만든 마카산삼 녹용. 용량은 기존 제품보다 67% 증가되었지만 가격은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카산삼에서 업그레이드된 마카산삼 녹용을 드시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챙기세요. 조금 있으면 뭐 어버이날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엄마 아버지 부모님에게 선물로 마카산삼 녹용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이 최고니까. 그럼요.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검색하시고 아니면 031-323-2559 031-323-25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카산삼 광고였고요. 자, 또 한 분의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요즘에 사실 이 문재인 후보보다 더 열심히 전국을 누비면서 유권자를 만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유쾌한 정숙 씨로 통하는 김정숙 여사. 뭐 노래도 막 부르고 또 춤도 추고 뭐 그렇게 다니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유쾌한 정숙 씨가 어떻게 선거 운동을 하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급하게 섭외했습니다. 김정숙 여사 수행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수영 씨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문재인 후보님 비서실에서 김정숙 사모님 선행을 하고 있는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바쁘실 텐데 어떻게 오늘 이렇게 오셨어요? 아유, 정말 바빴는데요. 네. 그 덕분에 제가 계속 사모님 일정과 같이 다니다 보니까 예. 지방이 거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말, 팬티 이런 걸 빨아줄 사람이 없는데 아. 이 방송 핑계로 네. 하루 땡땡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양말 빤스 빨았습니다. 방송 핑계로. 근데 지금 김 여사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호남에서 할애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네, 호남 자주 가시죠. 예, 호남 특보라는 이제 별명까지 얻으실 정도니까 네, 호남에 많이 치중하고 계시는 편입니다. 그 호남에 치중하는 것은 뭐 우리 청취자쯤 되면 다들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수행하고 계시니까 바로 옆에서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호남 특히 호남 어르신들 반응이 좀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어때요? 아, 많이 바뀌었죠. 예. 일단은 그 사모님 일정 자체가 그 보여주기식 이렇게 뭐 이런 일정보다는 예를 들면은 노인 복지 시설 같은 데를 주기적으로 한 곳을 여러 번 다니세요. 그러니까 처음 올 때는 뭐 하러 왔어? 선거 때려 왔나? 이런 반응을 보이시다가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하시면서 이제는 진짜 진정성도 많이 느껴주시고요. 오시면 너무 반갑게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예, 손도 잡아주시고 너무나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정을 소화하셨어요? 아, 오늘은 또 이게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뭐 전국 경로당 회장단, 직능인 중상공인, 뭐 자영업 총연대 뭐 이런 분들께서 여기저기에서 많이 문재인 후보님을 지지 선언을 해 주셨거든요. 예. 예, 사모님도 이제 감사에 인사를 좀 다니셨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보면 뭐 별명도 이제 닉네임도 유쾌한 정숙 씨인데 굉장히 성격이 좀 외향적이고 활발하고 유쾌한 것 같아요. 근데 정 의원님도 그 김정숙 여사랑 뭐 개인적으로 좀 아신 사이잖아요. 어떻게 예,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그렇게 항상 유쾌하세요? 항상 유쾌하죠. 근데 많은 분들에게 안 알려진 게 있어요. 진짜 음식들을 잘하더라고요. 음식을? 네. 뚝딱뚝딱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셰프 같아요. 근데 막 또 맛있어. 그래서 한번 밥 손수 이렇게 지어주시는 거 한번 얻어먹은 적이 있는데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막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격 자체가 워낙 쾌활하신 분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전공도 성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고 시절에 상당히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남학생, 여학생 다 포함해서. 방금 전공이 성악이라고 그랬는데 뭐 노래도 많이 하고 다니시죠? 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킵니까 사람들이? 네. 일단 뭐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뵙거든요. 뭐 그렇겠죠.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가시면 노래 요청을 많이 하세요. 주로 어떤 노래를 부르시나요? 일단 뭐 모코의 눈물이라든지 뭐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런 것들을 부르시는데 역시 뭐 전문가다운 프로적인 노래 실력을 보이고 계시죠. 내 나이가 어때서는
유치원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알아요. 야, 지금 부르고 싶으신가요? 야,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아니 지금 아까 그 되게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고. 네. 목이 잠겨가지고 힘들었겠네. 지금 정청래 의원님과 김정숙 여사님 중에 어떤 분이 노래 더 잘합니까? 아유, 뭐 김성수 여사님이 훨씬 잘하시죠. 뭐 이제 제가 잠깐 첨언을 해드리자면 예. 아까 저 사모님 요리 실력을 말씀하셨는데 예. 그 호남특보를 자청하시면서 예. 그러니까 이 작년부터 많이 호남을 다니셨잖아요. 작년부터? 네네. 예. 뭐 추석 이후부터 계속 다니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전남에 여러 도서들을 다니셨어요. 한 10여 곳을 다니셨는데 뭐 인구가 30명이 미만의 섬까지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하셨던 활동들이 식사를 직접 손수 지으셔가지고 대접해 주시고 뭐 마을에 관해서 밤늦게까지 오순도순 이야기도 나누시고 이런 것들을 하셨는데 그 음식 솜씨가 남기시는 분들을 못 봤습니다. 예.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옆에서 군침만 좀 꿀떡꿀떡 남는 거 못 드십니까? 남지 않습니다. 아. 예, 그만큼 맛있습니다. 예. 이게 움직이시면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할 텐데 경호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경호는 뭐 이제 후보로 확정되신 다음부터는 이제 경호팀들이 붙었고요. 경찰에서? 네. 걱정 없겠네요 그 문제. 네, 뭐 문제 없습니다. 네. 예. 뭐 그 전에는 뭐 경선 기간 때는 사모님은 경호 몇 명이 붙었어요? 지금 3분 경호팀 고생하고 계십니다. 경호관분께서. 근데 호남의 어르신들이 문 후보보다 김 여사를 더 반긴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뭐 후보님 팀에서 같이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현장의 후보님 분위기는 모르겠고, 모르겠고 예. 뭐 제가 갈 때는 후보님 못지않은 아이돌급 인기를 항상 자랑하고 아이돌급 계십니다. 인기를. 네. 예. 근데 또 화제가 됐던 게 그 이재명 시장의 부인분 또 안희정 지사의 부인분하고 함께 또 봉사활동하는 모습도 이제 찍혔어요. 네네네. 특히 이제 이재명 시장 부인하고는 그 두 분이서 몇 군데를 돌아다닌 거. 네,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배식봉사도 배식봉사. 뭐 같이 하셨고요. 뭐 여러 뭐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시죠. 뭐 이재명 시장님 부인뿐만 아니라 네. 사모님뿐만 아니라 뭐 오늘 좀 행사 때 또 이슈가 됐던 게 오늘 전국 경로당 회장님들이 지지선을 해주셨어요. 그 자리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의원분들과 당직자 이제 사모님들로 구성된 이 합창당이 또 결성돼가지고 네. 또 이게 이벤트를 또 선보이셨죠. 그러니까 그런 거 네. 보면 사실 우리 지지자들은 뿌듯하거든요. 네. 근데 호남에서 어르신들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는가요? 잘 어울린다 같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그럼요. 네, 보기 좋다고 같이 서로 싸우지 말고 힘 합쳐가지고. 그렇죠. 네, 잘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 자, 문 후보가 2012년도에 비판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권력 의지가 뭐 약하다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문 후보가 그런 유약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고 또 김정숙 여사도 2012년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뭐 전국에 계신 수험생들 무슨 뭐 다 공감하시겠지만 재수, 이제 또 재수의 공포도 있고요. 또 그만큼 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간절하심을 또 배우자로서 또 느끼시니까 네, 더욱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거는 거의 정말 일정 자체가 너무나 이제 힘듭니다. 특히 요즘에 또 온도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경상도 지역을 갔다 왔는데 뭐 대구 31도 2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야외 일정이고 하시는데 소화하기 되게 힘든데도 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피곤해 하시거나 우리 수행원들한테도 뭐 인상을 쓰시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 손수호 변호사를 아주 싫어하는 정치 평론가 출신이 안캠에 갔습니다. 민영삼이라고. 네. 근데 그 마세요. 민영삼 씨가 김정숙 여사를 향해서 뭐 나댄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TV에 나와서. 그거 혹시 김 여사 그런 얘기 했다는 걸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들으셨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 없었습니까? 일단 한 가지는 공감하고 한 가지는 제가 정말 거부를 하는데요. 일단 손수호 변호사를 싫어하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이고. 뭐 저하고는 개인적인 뭐 인연이 많은 친구기도 하고 동생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뭐 사모님께서 나댄다. 이건 굉장히 예의 없는 발언이죠. 그렇죠. 네. 뭐 좀 막대한 발언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나대는 게 아니라 소통의 방법이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진짜 민영삼 나대네. 네. 그러니까.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저 사실은 그 김 여사님을 사적인 자리에서 한 2주쯤 전에 뵀어요. 근데 네. 많이 피곤해 보이셨어요.
굉장히 좀 건강 관리 좀 특별히 뭐 좀 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기분 탓일 거고요. 예, 항상 예, 유쾌하시고 예, 괜찮으세요? 에너지가 건강은? 넘치십니다. 네. 저희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일단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정이 계속 빡빡하게 돌아가고 또 전국을 다니시다 보니까 입맛이 없으실 때는 가끔씩 아주 차 안에서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끼니를 때우실 때도 있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또 깨알 같은 자랑을 좀 드리자면 본인은 입맛 없어서 식사를 안 하시더라도 저희 수행팀들은 항상 챙기세요. 그래서 일정 중에 이동 중에라도 수행원들이 다 식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또 네, 같이 식사를 안 하셔도. 수행팀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수행팀은 수행팀이 있고요. 사모님을 모시고 같이 움직이는 또 저처럼 미리 다음 일정 장소에 가가지고 준비라는 선행팀으로 선행 먼저 간다. 그 네네네. 선행인가요? 김정수 여사가 가장 즐거워하는 뭐 일정 혹은 행사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뭐 속내를 직접 여쭤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항상 모든 일정을 즐거워하세요. 저도 그게 신기합니다. 네. 일단은 아니 근데 뭐 밖에서는 뭐 이렇게 유쾌해도 차에 타거나 이럴 때는 좀 피곤한 모습도 보이고 혹은 좀 짜증 낼 때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 짜증 내지 않으신다. 방송이라고 또. 정말로. 예. 네, 정말로. 네. 매사에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네, 정말로. 실제로요?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작년부터 호남에 계속 상주하고 계셨으면 문 후보랑은 꽤 오랫동안 별거 아닌 별거를 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즐거우신가요? 아니시고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배우자로서 본인의 몫이 있잖아요. 대통령 후보의 뭐 사모로서의 역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후보님께서 굉장히 민감해하거나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상당히 위로가 필요할 때 이를테면 오늘 같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TV 토론회가 있는 날이나 이럴 때는 될 수 있으면 외부 일정보다는 이제 후보님을 위해서 예. 보조를 하는 내조를 하는 또 일정에 치중하십니다. 김정수 여사가 이제 영부인이 되면 어떤 영부인상을 보여줄까요? 그동안 뭐 영부인들이 다양한 영부인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쭉 해오신 행보가 아마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유쾌한 정숙 씨, 따뜻한 정숙 씨. 그게 어찌 보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또 불러주는 우리 김정수 여사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후보님은 대선 후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시다 보면은 지역의 바닥 민심까지는 솔직히 다 챙기기 힘들다. 그런 것들을 나는 챙기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무슨 대규모 인원들이 뭐 집결해 있는 이런 행사장에 가는 게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다니셨던 일정들을 보면은 정말 동네에 경로당 무슨 구의원 후보 뭐 일정도 아니고요. 정말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일일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손 잡아주시고 말씀 들어주시고 뭐 이런 일정들을 소화하는 그런 모습만 봐도 정말 어머니 같은 맏며느리 같은 그런 영부인의 역할을 수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수영 씨 어렵게 모셨는데 질문 있으면 한마디씩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이거는 좀 김정순 여사님에 대한 궁금증이라기보다는 좀 섞여 있는데 문 후보님도 그렇고 김 여사님도 그렇고 어딘가에서 이제 오늘은 어디 가자, 내일은 어디 가자,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자 이런 뭐 일정이나 동선 같은 거를 결정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그런 경로를 통해서 누가 결정하는지, 누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지 저는 사실 좀 궁금해요. 뭐 회의를 통해서 하겠죠. 그렇죠. 네. 그 회의에 누가 참석하느냐, 그리고 또 거기에 그 후보님이나 여사님의 의견도 반영되는지. 지금 비선이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요. 궁금해 진짜. 일단 캠프를 놓고 보면 후보님의 일정과 사모님의 일정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후보님은 일정팀이 또 후보님 일정팀이 따로 있고요. 또 사모님은 뭐 저희 같은 이제 일정 선행 이 비서들이 지역에서 올라오는 일정들을 이제 일동 건의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을 동선이나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 가지고 뭐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혹시 청취자들한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청취자들한테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들었지만 꼭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통령을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주십사 하는 거고요. 또 여기 계신 사실은 이 진행자분들에게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주일 만에 양말과 빤스를 빨 수 있게 허락해주셔서 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네, 뭐 앞으로 이제 한 선거가 일주일 남았는데 더 열심히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뛰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더 열심히 잘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쾌한 정숙 씨의 유세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이수영 씨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팟캐스트 광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외식이나 회식 한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산 라페스타에 위치한 숯불에 구워 먹는 합리적인 가격의 양갈비와 양꼬치를 맛보시면 다른 외식 메뉴는 찾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일산 풍무양고기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일산 정발산역 2번 출구 롯데백화점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풍무양고기 현장입니다. 신선한 식재료와 합리적인 가격, 고기 굽는 냄새와 연기가 없는 게 이채롭습니다. 맛있게 드신 후 옷에 고기 냄새가 배지 않도록 배려한 시설은 정말 훌륭합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꼭 한번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약 전화는 031-902-9292입니다. 뭐 하십니까 지금? 빨리 예약하지 않고. 허리야. 술친구를 부탁해. 박누리. 오창석입니다. 널브러져 있는 술병만 봐도 이미 둘 다 만취 상태네요. 남자,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반면 여자는 끄덕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여자보다 먼저 넉다운 될 것 같은데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지 않으려면 역시 술친굼이네요. 와, 센스 미친 거 아니야? 술친굼을 먹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군뱅이, 헛개, 강황, 울금. 상쾌한 아침을 위한 핫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군뱅이가 얼마나 비싼데 그게 진짜 다 들어갔다고요? 그럼요. 헛개와 가격 차이가 무려 15배. 상쾌한 아침을 위해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먹어보면 압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굼. 오창석 박누리의 풀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네이버 모텔이 아닙니다. 미친 거 아니야? 네, 방금 들은 광고는 풍무양고기야 술친굼이었습니다. 뭐 풍무양고기는 이제 뭐 워낙 우리 방송에 광고를 많이 해서 잘 아실 텐데요. 냄새 없는 이 양고기, 풍무양고기.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꽃박람회가 일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꽃박람회에 가셨다가 요 근처에 꽃박람회 하는 근처에 일산 풍무양고기점이 있다고 하니까 들르셔서 맛있게 음식도 드시고 정치 알바 듣고 왔습니다 하면 서비스 요리도 나간다고 하니까 서비스 요리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양고기가 생각날 때 풍무양고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또 다른 광고는 술친굼입니다. 술 마시기 전 혹은 마신 후에 숙취를 없애주는 술친굼. 군뱅이. 술로 고생하는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직접 만들었던 그 노란 환이 입소문을 타고 결국은 제품까지 됐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키운 군뱅이에다가 국산 헛개, 울금, 진피, 인진까지 아주 숙취 해소에 좋은 거는 다 모아서 만든 이런 유명 재료가 모인 제품이 바로 술친굼인데요. 직접 현직 한의사의 최적화된 레시피 그리고 여기에 아들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정성이 담겨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탄생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광고를 통해서 술친굼을 접하셨고 또 후기를 남겨주셨거든요. 예, 팟빵 댓글에 보면 좋다는 후기 많아요. 맞아요. 예, 직접 이거 확인하신 다음에 의심하지 말고 드셔보시면 아주 숙취 해소에 좋은 거를 아주 이제 실제로 겪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박지훈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네. 쓰레기 변호사. 종편부역자. 근데 박지훈 변호사가 매일 술 먹거든요. 요즘 술친굼을 항상 갖고 다녀요. 술 좋아하시고 그 형님이 노래, 춤 다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춤도 난리도 뭐, 아니죠. 네. 네. 아우 뭐 난리예요 진짜. 네. 네이버에서 술친굼 검색하시고요. 주문 전화는 1599-9067, 1599-9067입니다. 예. 광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본격적으로 우리 방송 들어와서 대선 이슈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내분의 모습을 보이던 바른정당.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뽑힌 대통령 후보를 흔들더니 결국은 14명이나 되는 사람이 동반 탈당을 감행했습니다. 이 문제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또 홍준표하고 이 시너지 효과가 날지 안 날지 그쪽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일단은 13명이 탈당했고 미리 탈당했던 이은재까지 14명이다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또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을 또 번복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여튼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태로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정 의원님은 이런 식의 바른정당의 분열 예상했습니까? 뭐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진영의 경우도 2002년도 때 똑같은 일이 발생했었죠.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실제로 정몽준을 옹립하자. 그것이 이제 후보 단일화 협의회 후단협인데 그때는 도마에 탈당했어요. 탈당했었죠. 네. 그때 탈당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원유철 의원이죠. 우리 당에 있다가 저는 뭐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노선을 달리하지만 그래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뽑힌 후보를 이렇게 흔드는 것은 그들이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예요. 이럴 거면 왜 탈당해서 당을 만들었을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뭐 99일 만에 번복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제가 황영철 의원하고도 방송을 같이 했었는데 내가 이걸 물어봤어. 네. 다시 합치는 거 아니냐? 위장이원 아니냐? 네. 절대 아니라 그랬거든. 절대 그럴 리 없을 거라고. 근데 장재원 의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절대 그럴 리 없을. 네. 그런데 바로 이럽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 그 인터넷 여론도 특히 뭐 장재원 의원이나 김성태,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또 반대로 배신감을 왜 느끼냐. 원래 이럴 그런 줄 인간들이다. 알았다. 아니 자기 자리에 간 건데 왜 그러냐. 그동안 현혹시키려고 했다가 현혹에 실패한 거다라고 혹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뭐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애초에 이게 명분은 따뜻한 보수, 새로운 진정한 보수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인기가 아주 폭락하고 또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고 또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까 본인들 살 길 찾아 나간 거 아닙니까? 애초에? 그러다가 계산착오다 하니까 다시 들어간 거지. 이게 뭐 보수가 어떻고 뭐 국민이 어떻고 하는 거는 명분일 뿐이지 결국은 본인의 정치적인 그런 진로에 도움되는 결정을 했다가 이번에 또 다시 새로운 결정을 한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저처럼 정치하는 사람들이 도매금으로 욕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인정해 주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정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국회의원이 출세의 자리라거나 아니면 무슨 사익 추구의 자리라거나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사적 욕망이 공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커지면 그때 난 정치를 그만두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적인 욕망이 있어야 모티베이션이 되죠. 동기부여가 돼서 정치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공익보다 더 커지면 그러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공익은 오간데 없고 오로지 그냥 개인의 정치적인 득실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솔직히 저는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내 일은 아니지만. 네. 정의 말처럼 사적 욕망이 공적 욕망보다 더 큰 사람은 절대 공모를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적 욕망이 당연히 사람이니까 있을 수 있죠. 출세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어. 다만 그것보다는 공적 욕망이 단 1% 더 높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나는 실제로 국회의원 두 번째 되고 나서 첫 번째 맞이하는 12월 마지막 날 저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보 나 다음에는 출마 안 할까?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애들 잠자고 있는 거 보면 걱정된다. 국회의원 계속하면 노후도 불안할 뿐만 아니라 쟤네들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장가 보내냐. 국회의원 하면서는 불가능하다 사실. 그래 나는 자꾸 걔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가족, 사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더 크게 보인다 지금. 그러니 내가 초선 때 국회의원 할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족들에게 무책임할 정도로 있는 재산 다 그냥 포기하고 돈 잘 벌었잖아요 제가. 근데 재선이 되니까 또 나이를 먹고 아이들이 커지니까 그게 이제 초선 때는 못 봤던 그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래 당신 결혼할 때 3번은 하고 싶다고 했으니 3번까지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회의원을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또 하나의 고민거리이기도 해요. 예. 근데 저도 뭐 적극 동감하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정치하려고 저렇게 방송하는 거 아니냐 많이 하는데 저는 사적 욕망이 공적 욕망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치 안 해요.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정당이라고 하는 게 같은 신념, 같은 사상이 있는 사람들끼리 뭉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탈당 사태를 보면 신념과 사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딱 표 계산만 지금 하고 있거든.
그래서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됨으로 해서 바른정당이 원내 교섭단체 지위가 무너졌습니다. 18명으로 쪼그라들 바람에 그러면 앞으로 이게 탈당이 도미노 사태 좀 더 있을 거라고 봅니까? 아니면 여기서 멈출 거라고 봅니까? 저는 지금 남아있는 18명도 마음이 떠난 사람은 많이 있고 지금 눈치 보고 체면 때문에 못 떠난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분들을 100번 양보해서 제가 좀 이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어차피 바른정당은 대선 이후에는 사라질 정당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포지션과 정체성과 노선이 없어요. 따뜻한 보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설 자리가 없고 원래 그들은 자유한국당 그 포지션이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 새누리당이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그것도 사실 얄팍한 그런 사익 추구 차원에서 탈당을 한 거지 무슨 거창한 무슨 개혁을 뭐 개혁 보수를 뭐 명분을 걸고 그걸 뭐 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거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해가는 측면도 있어요. 결국은 유승민의 선택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승민이 본인은 끝까지 완주하겠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탈당이 더 많아지고 하면은 이 끝까지 자기의 그 어떤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을까? 뭐 혼자나 뭐든 본인은 완주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굳이 지금 와서 이렇게까지 됐는데 그럼요. 접을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끝까지 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여러 의원들이 지금 탈당을 했잖아요. 근데 아직 자유한국당 입당은 또 안 했잖아요. 그 뭐 김진태 이런 사람들이 절대 네.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뭐 그렇게 뭐 한선교 의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받아주면 내가 탈당하겠다. 아주 강력하게. 물론 정치인의 이런 정치적인 그런 언사는 언제 또 바뀔지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거부를 했고 이게 어찌 보면은 한번 나갔던 그런 사람들을 다시는 당에서 핵심적인 그런 위치에 오지 못하게 아예 소금을 뿌리는 거 아닙니까? 뭐 어차피 복당은 하겠지만. 그러니까 탈당한 사람들이나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이라거나 이 사람들이 사실은 대선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총선 때 살아남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다 언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렇게 박근혜에 대해서 의리를 지켰다. 의리를 못 지킨 배신자들과는 우리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로 사람과 함께 가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탈당파들을 찍어 누르면서 어깨를 타고 올라서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바른정당 의원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탈당할 때는 그 자유한국당의 수뇌부랑 어떤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홍준표 후보하고 다 얘기가 끝난 거죠. 아니면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규정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 홈페이지를 참 가끔씩 들어가게 됩니다. 당원 당규를 보려고. 당규 중에 제일 처음 있는 게 1번 당규가 당원 규정이더라고요. 당원 규정 보면은 제명 탈당자의 재입당이 있습니다. 5조에. 5조 3항에 이런 게 있네요. 제명되거나 탈당한 자가 다시 입당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명 또는 탈당 당시에 소속 시도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6조가 자격 심사예요. 여기서 이 시도당 사무처장은 입당 원서를 받은 후에 7일 이내에 시도당에 있는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예. 여기서 자격 심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식행위죠, 뭐. 네, 왜냐하면 이런 규정도 있어요. 그 바로 뒤에 시도당 사무처장이 입당 원서를 접수한 후에 특별한 사정 없이 7일 이내에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으면 입당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죠. 네. 뭐.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선거판에 영향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다지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라는 거고요. 다만 2위, 3위 싸움에는 아주 결정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더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나눠먹는 형국이었는데 이제는 확실해졌죠. 예, 네, 홍준표 그렇죠. 후보가.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게 걸쳐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세는 급격하게 쇠락해서 홍준표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제 느낌으로는 이번 탈당 사태로 한 3, 4%는 잡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대세는 전혀 시장이 없고 2등, 3등은 좁혀지기는 하겠지만
뒤집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약간 동요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뭐 동요할 필요 없다고 보고 아까 얘기한 대로 투표장이 많이 가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 마포 사무실로도 오늘 60대 어떤 아주머니께서 찾아왔어요. 아, 지금 홍준표 쪽으로 저렇게 많이 몰려가면 문 후보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래서 걱정돼서 왔다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동요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각심을 이 시점에 갖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네. 게다가 또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가 안 되는 기간이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다 따라잡았다, 뒤집었다, 골든 크로스다, 역전됐다, 따라붙었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게다가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뭐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확인 안 되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가서 투표장에 나가서 정말 내가 한 표 행사하면 큰 이변 없으면 뭐 당선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선 전 마지막 지금 정치 알바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소위 말하는 샤이표. 이 부분은 두 가지의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홍준표를 드러내서 지지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깜깜이 블랙아웃된 이 6일 동안은 특히 국민의당에서 우리 안철수를 지지하는 샤이표가 엄청나게 많다.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믿지 마라. 분명히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근데 이 샤이표가를 강조하다 보면 정확하게 민심을 대변했던 여론조사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1등도 없고 2등도 없고 다 그냥 공동 1등이에요. 그래서 이런 샤이표에 대한 지나친 선전에 현혹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하나 또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지율상 대세를 뭐 장악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후보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일 쥐약이 뭐냐면 방심하는 것이고 투표를 안 하고 나 하나쯤은 투표 안 되겠지 이런 것이거든요. 결국은 투표는 한 표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제가 트윗을 썼습니다. 나는 민주당원이다. 정의당은 훌륭한 정당이다. 좋은 정당이다. 그러나 선거는 한 표와의 싸움이다. 나중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지언정 지금은 선거 전쟁 중이다. 그래서 문재인 압승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뛰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의당에서 또 비판 성명을 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 그 부분도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의당이나 민주당이나 그동안 여러 차례 공조도 했고 단일화도 했고 연합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고 색깔도 일부 차이가 있고 또 지지자의 성향도 차이가 있고 정책도 차이가 있죠. 분명히. 예. 서로의 각자의 갈 길이 있고 서로의 색깔이 있는 거고 서로의 존재 가치가 따로 있는 건데 이거를 필요에 따라 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본다?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요. 특히나 정의당도 지금 지지율이 심상정 후보 지지율 올라가니까 저도 뭐 나쁘진 않아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정의당이 과연 이번에 집권할 수 있겠느냐. 또 설령 집권하지 못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10%를 넘겨서 견제하는 그런 그 기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의당을 공격하면 왜 그러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정의당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의당이 민주당을 훨씬 더 많이 공격하죠. 그러니까요. 저는 여기서 진짜 제가 신중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인터뷰한 분이 문화일보에 잠깐 가 계셨던 도울 선생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도울 선생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뭐가 제일 힘드냐 그랬더니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진보 진영에서의 공격이 제일 마음이 아프다. 예. 이런 얘기를 노무현 대통령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17대 국회 민주노동당과 함께 의정활동을 했고 저는 사실은 민주노동당의 가장 우호적인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황당했던 것은 그때 심상정 원내대표가 그랬어요. 저는 그때 한나라당하고 정책 공조를 하고 열린우리당인 우리당을 공격할 때 진짜 황당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당하고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좋은 정당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에 가장 아프게 저는 비판할 정당 또한 정의당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선 선거 기간 중이거든요. 그래서 선거 중에 남는 표가 어디 있으며 여유 있는 표가 어디 있습니까? 예. 한 표라도 끝까지 저는 민주당원으로서 될 수 있으면
문재인 후보가 한 표를 더 얻어서 압승할 수 있도록 저는 당원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총선 때 연대 공조 뭐 했었던 것은 거대학과 한번 맞서 싸우자 뭐 그런 생각에서 뭐 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정의당 지지하는 분들 중에 민주당에서 정의당을 공격하면 좀 섭섭해하는 것은 뭐 이런 거죠. 사실은 정의당을 찍으면 아까 호국 심상정을 찍으면은 이제 손수호 말처럼 당선이 되기 어려우니까 심적으로는 정의당을 지지하지만 전략상 민주당이 지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번에 아마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공격이 나오면 좀 아프기도 하겠죠. 근데 또 반대로 비례대표 정당 투표할 때 내가 지지하는 정말 좋아하는 정당은 민주당이지만 진보 정당에 일종의 부채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내가 저쪽도 찍어주고 싶은데 지역구는 당선 가능성 때문에 못 찍어주니까 예. 그래 이번엔 한번 정당 투표는 진보 정당 한번 찍어보자.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와이프가 그래요. 예, 저희도 뭐 그렇게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정의당에서 민주당을 보고 무조건 섭섭하다 그렇게만 생각할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여유가 있다 이 말을 염두에 두면 안 됩니다. 예. 지금은 정권 교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진보 정당의 득표율이 중요합니까? 예. 분명한 것은 정권 교체가 중요한 거죠. 예. 또 진보 정당의 득표율이 좋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찍으면 되는 거고 예. 또 그렇지 않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민주당 집권이 중요하고 정권 교체 중요하고 또 상당 의미 있는 그런 그 득표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또 주저없이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진보 정당을 찍어서 정권 교체가 안 된다면 그것이 더 나은 세상인지 아닌지는 판단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을 그럼요. 예. 민주당원이니까 당연히 민주당 당원으로서 민주당이 유리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당원도 아닌데. 뭐 변호사라도 마음대로 말씀하세요. 앞으로 입당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바른정당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대선 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선 후에 반드시 이합 집산 또 정계 개편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정계 개편은 어떻게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손을 잡을까요? 아니면 민주당과 손을 잡을까요? 우선 저는 지금은 이제 대선 전에 바른정당의 분열이 있었잖아요. 대선 이후에는 아무래도 국민의당에서 그냥 이대로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으로 입당을 시도하는 국회의원들이 저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당이 많은 패배에 대한 예를 들면 책임 전가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한 분열상 혼란상이 저는 불가피하게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바른정당과 또 자유한국당과의 관계도 매우 복잡 미묘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뭐 문재인 후보하고 상관없이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설령 국민의당에서 투항하고 민주당 오더라도 저는 안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총선 민심을 왜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4년 동안 유권자가 무슨 당 간판으로 뽑아준 국회의원들은 설령 본인이 나중에 낙선을 하더라도 그 당 이름으로 다음 총선 때 심판받는 것이 민주주의에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이 오는 것 반대면 바른정당은 당연히 반대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합당은 가능성 없습니까? 예를 들면 합당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충분히 논의돼 볼 수 있죠. 그것은 당원과 당원 지지자와 지지자 간이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선별적으로 이렇게 아니 그러면 저는 제가 만약에 국민의당이 그런 의원이 나타난다면 제가 국민의 당원이라도 그건 엄청난 배신감과 이런 걸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하면 안 되고 4년마다 한 번씩 정계 개편을 하잖아요. 총선을 통해서. 그래서 국민에 의한 정계 개편이 이게 맞는 거지 개인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이합 집산하는 것은 민주주의 질서에 안 맞는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걸 찬성하시는 분들은 총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권 교체해서 국정 동력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머릿수가 중요한 거 아니냐. 지금 민주당 120석도 안 되는데 그거 갖고 뭘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119석인데요. 30명, 32명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바른정당을 빼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완전 흡수통합이잖아요. 그 정도 규모라면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당대당 통합은
문제 없다? 그거는 뭐 충분하게 뭐 당원들에 의해서 어쨌든 가는 논의니까 그건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정치 문외한의 일반적인 그런 국민이자 시민으로서의 시각에서 볼 때 물론 뭐 정치 고수들끼리 정당 수뇌부끼리 합의해가지고 합당을 한다. 뭐 좋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하면 약간 좀 우스운 상황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대선 전국 거치면서 날선 비판과 공격도 했고 또 상대당 지지자들에 대한 공격도 있었고 또 대선 후보들끼리의 공방뿐 아니라 소속된 의원들 또 정당 수뇌부들끼리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딱 합해서 이제 열심히 해봅시다. 악수하고 웃으면서 당직 나눠갖고 하면은 그것도 되게 웃긴 일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 바른정당 의원들이 이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입당을 한다면 그거만큼이나 서로 둘 다 되게 우스운 일이 아닌가요? 이게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예를 들면 재선 이후에 국민의당 의원들이 개별 입당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지역의 지역위원장은 그 현역 의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당헌당규상 현역 지역구 의원이 지역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맡게 돼 있어요. 그럼 이번 대선 때까지 원외위원장으로 열심히 뛰어서 문재인 후보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또.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중에 있을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현역 의원이 와요. 그럼 그 사람들의 지금까지 노력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이렇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죠. 간단하지 않은 문제고 수소 변호사 말처럼 이해가 어떻게 안 가는 것도 하지만 정치에 불가능은 없어요.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 이런 거 말고는 다 됩니다. 정치는. 저는 김종인 전 대표를 뭐 썩 좋아하지 않는데 언론에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은 참 와닿는 것 같아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자, 근데 참, 저는 생각해 보세요. 박지원 당대표 얼마나 문재인 후보를 물고 뜯고 했습니까? 근데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악수하고 나는 그것은 민주주의에 앞서서 개인 인간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왜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네,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지금 아까 정 의원이 분석한 대로 어쨌든 홍준표 후보 쪽으로 보수가 결집되면서 지금의 지지율보다는 약간 오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뭐 여론조사가 공표가 안 되니까 정확한 수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 홍준표 후보의 본격 검증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냥 너무 놔뒀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박지원 대표에 대한 마크맨을 잠시 쉬고 홍준표 마크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죠. 오늘 박지원 당대표한테 트위터로 하직 인사를 구했습니다. 그동안 매일 아침 문모닝 하면서 내가 모셨는데 당분간 못 모실 것 같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김종인 선생과 잘 지내시라. 나는 홍준표를 맡으러 가겠다. 이렇게 문화 인사를 했죠. 그러니까 홍준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유권자들이 많으니까 홍준표가 어떤 인간인지 알려주면 그 실체를 예를 들면은 지금 본인이 계속 모래시계 검사였다고 그거 가지고 이때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젠가요? 모래시계에서 쓴 송진아 작가가 아니거든요라고 글 썼습니다. 진작 아니라고 하지. 진작 아니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와주테이 박쥐라는 책에 엄청 썼어요. 옛날부터 썼고 EJ 홍준표 특집 무려 6시간에 걸쳐서 틀었습니다. 아니 그 작가님이요. 그 작가님은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하여튼 검증은 뭐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요. 저 하나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작가님한테도 궁금한 건데 지금 여론조사가 갑자기 홍준표 후보가 상승하고 안철수 후보가 하락하면서 뭐 이른바 실버 크로스가 됐다, 뭐 뒤집었다, 역전됐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려는 찰나에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떠도는 이야기가 여의도 연구원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뭐 여의도 연구원은 이미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여의도 연구원 이렇게 해서 이게 그 지금 자유한국당 산하에 있는 연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이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를 어떤 다른 조사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가? 그 부분 좀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의도 연구소에서 사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보면 다른 여론조사 기관 하면 다 그냥 전화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의도 연구소는 그렇게 안 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가고 하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굉장히 어떻게 결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 권위와 명성을 이용해갖고 가짜뉴스를 막 앞으로 계속 여의도 연구원에 따르면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여의도 연구, 이렇게 여론조사가요, 뭐, 무선, 유선 합쳐서 RDD 방식으로 하고 이런 거보다도 원래 여론조사 개념은 뭐냐면 필드로 나가는 거였어요. 대면 면접이죠. 예. 오프라인을 나가서 한 명 한 명 붙잡고 그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대면 면접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 그래서 그냥 간편한 방식으로 한 건데 그래서 가장 정밀한 여론조사는 FGI예요. 포커스 그룹 F 포커스 그룹 인터뷰. 네, FGI. 그래서 그거 하게 되면 길게 심층 면접을 하거든요. 그 비율에 맞게. 그것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데 돈 문제 때문에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여의도연구소가 뭐 그쪽에 성적이 좋았다라고 이제 평가가 받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손수호 변호사 말처럼 앞으로 찌라시에서 막 그런 게 돌 겁니다. 카톡 같은 데서. 네. 여의도연구소에 따르면은 이미 돕니다. 이미 돕니까? 네. 예, 믿지 마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정치 알아야 바꾼다 83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84번째 방송엔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내일 84회 방송이 대선 전 마지막 방송입니다. 꽤 중요한 방송이 될 텐데 내일 키워드 분석은 뭡니까? SNS 섀도우 캐비넷. 지금 서울시당에서 SNS 뭘 맡고 계시죠? 총괄 본부장. SNS 총괄 본부장. SNS 전문가가 SNS에 대해서 털어두는 걸 하고. 자, 섀도우 캐비넷도 이번 정부가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방송은 이걸로 마치고요. 내일 84회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불펜은 뭐 그냥 유명한 사이트예요. 그래요? 뭐 그걸 이제 알았어요. 원래 안철수 쪽이 많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많았죠. 평정이 됐어요. 예. 아니 저는 그래서 토론할 때도 그 사이트 올라오는 글 보면서 토론 보면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불펜에서 제 이름을 치면 네. 다 여기에요. 아, 그래요? 왜요? 옛날에 안철수 팬들이 많을 때는 네네. 이동형이 문재인 편 든다고 욕 먹었고 네. 이제 문재인 편이 많잖아요. 네. 이동형이 이재명 편 든다고 욕 먹었어요. 다 여기야. 거기. 그래요? 여러분 날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불펜 여러분. 예. 근데 그 손변 있잖아요. 네네. 꼭 가봐야 될 사이트. 예.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어디입니까? MLB 정례당? 파크 불펜 있죠. 딴지일보. 딴지일보. 오늘의 유머. 뽐뿌. 네. 여기는 한 번씩 가보는 게 좋아요. 파리쿡, 클리앙 많아. 제가 그 이름은 다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꼭 들러야 될 때가 있어요. 정청래 페이스북, 정청래 트위터. 알겠습니다. 이거 꼭 들러야 돼요, 필수적으로. 청래당은. 청래당도 들러주세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도 국민참여본부에서 정청래 의원과 함께 일하고 계신 조진희 국민참여본부 홍보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진희입니다. 네. 지금 유명인사가 다 됐잖아. 아, 정치알바 2번 나오고. 예. 그러니까 2번 나오고 좀 사람들이 많이 알아볼 것 같아. 어떻습니까? 친구들이 말 또랑또랑 잘한다고 칭찬해요. 아, 그래요? 첫 회 때는 버벅거렸다고 막 욕했다면서요. 네, 두 번째는 그래도 또랑또랑 해줬다고 인정해줬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마이크 앞에 쓰는데 첫 번째 막 두근거리고 이제 그런 떨림은 없죠? 네, 그래도 여전히 떨리지만, 네, 그래도 좋습니다. 예. 자, 그럼 지난주 일주일 동안 뭐 했는지 정알바 청취자 여러분께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말씀드렸던 국민의원 캠페인 계속 열심히 진행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참여자분이 3만 분이 넘으셨어요. 예. 그래서 계속 그 의견 고루고루 잘 받아서 전달 드리고 있고 예. 지금 이번 주가 아까 저기 작가님도 말씀하신 사전 투표가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국민참여본부에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캠페인이 이제 여행을 떠나는 유권자를 우리는 잡자 하여 이제 투표하고 당당하게 떠나자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본부장님 티셔츠 입으셨고 지금 손 변호사님 티셔츠 입고 계신데 지금 저희 국민참여본부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바람개비 자원봉사자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인천공항 그리고 서울역 용산역에 이제 나가셔서 투표 안내하는 것들을 도와주고 계시고 이제 참여하신 분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재미있을까요? 투표하고 당당하게 떠난다라는 이런 스티커를 이제 나중에 나눠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받으시고 이제 즐거운 휴가 되시고 국민으로서의 뭐 당당한 참여 의사도 하시고 자, 이런. 그러면은 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국외 여행이면 모르겠지만 국내 여행 같은 경우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사전 어디서든 투표는. 하실 그렇죠? 수 있으세요. 네. 예, 그러니까 여행 간다고 뭐 투표 못 하는 거 아니니까 네네네. 여행 갈 때는 사전 투표를 좀 이용해 줬으면 좋겠고 사실 지금 이 투표하고 당당하게 떠나자 캠페인이 왜 중요하냐면 제외국인 투표의 투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5.3%. 상당히 높죠? 네. 그래서 제일 낮은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다 70% 80% 넘었거든. 미국, 중국, 남미 다. 일본이 50%밖에 안 돼요. 일본이. 그러니까 마찬가지잖아. 일본도 이렇게 되니까 5월 달에 많이 양을 떠나니까 투표율이 다른 나라보다 50%뚝 떨어졌어요. 걱정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캠페인 투표하고 당당하게 떠나 캠페인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주세요.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전 투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신청도 필요 없고 그 신분증만 있으면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근데 공항 하면 모든 분들이 다 여권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티켓팅 하시기 전에 F존에 이제 저희 그 사전 투표 장소가 있거든요. 잠깐만 들리셔서 한 몇 분인만 투자하시면 그 투표하고서는 여행 가실 수 있으니까 F존. 네, 네. F존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봉사단원들이 지금 저희가 오늘 선물로 드린 티셔츠를 입고 이제 막 한 100여 분이 막 이렇게 다니실 거예요. 장소 알려드리고 방법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그 투표하는 장소는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장소 알려주면서 슬쩍 1번 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전혀 이게 어디서 만든 건지도 모르실 그런 저희는 정말 투표를 하셔라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거를 다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그 정천영 의원이 언급했던 거 약간 달라진 게 있어요. 이번 대선은 그 인증샷 찍을 때 엄지척해도 된다고. 네. 유권해서 왔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엄지척하고 사진 많이 찍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재인 선대위 차원에서요. 저 같은 사람, 정치하는 이런 사람들은 모두 사전 투표하고 인증샷 날려라. 그래서 투표 동료를 위해서. 위해서. 그래서 투표율 높이는 운동. 그리고 다니셨는데 인구가 30명 미만의 섬까지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하셨던 활동들이 식사를 직접 선수 지으셔가지고 대접해 주시고 마을에 관해서 밤늦게까지 오순도순 이야기도 나누시고 이런 것들을 하셨는데 그 음식 솜씨가 남기시는 분들을 못 봤습니다. 예.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옆에서 군침만 좀 꿀떡꿀떡. 남는 거 못 드십니까? 네. 남지 않습니다. 예, 그만큼 맛있습니다. 예. 이게 움직이시면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할 텐데 경호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경호는 이제 후보로 확정되신 다음부터는 이제 경호팀들이 붙었고요. 경찰에서? 네. 걱정 없겠네요, 그 문제. 네, 문제 없습니다. 네. 그 전에는 경선 기간 때는 사모님은 경호 몇 명이 붙었어요? 지금 3분 경호팀 고생하고 계십니다. 경호관분들께서. 근데 호남의 어르신들이 문 후보보다 김 여사를 더 반긴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후보님 팀에서 같이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의 후보님 분위기는 모르겠고 제가 갈 때는 후보님 못지않은 아이돌급 인기를 항상 잘하고 계십니다. 인기를. 그런데 또 화제가 됐던 게 그 이재명 시장의 부인분 또 안희정 지사의 부인분하고 함께 또 봉사활동하는 모습도 이제 찍혔어요. 네네네. 특히 이제 이재명 시장 부인하고는 그 두 분이서 몇 군데를 돌아다닌 거. 네,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배식봉사도 같이 하셨고요. 여러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시죠. 이재명 시장님 부인뿐만 아니라 사모님뿐만 아니라 오늘 좀 행사 때 또 이슈가 됐던 게 오늘 전국 경로당 회장님들이 지지선을 해주셨어요. 그 자리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의원분들과 당직자 이제 사모님들로 구성된 이 합창단이 또 결성돼가지고 또 이게 이벤트를 또 선보이셨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사실 우리 지지자들은 뿌듯하거든요. 근데 호남에서 어르신들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는가요? 잘 어울린다, 같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그럼요. 네, 보기 좋다고 같이 서로 싸우지 말고 힘 합쳐가지고. 그렇죠. 잘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 자, 문 후보가 2012년도에 비판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권력 의지가 약하다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문 후보가 그런 유약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고 또 김정수 교사도 2012년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전국에 계신 수험생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재수, 이제 또 재수의 공포를 있고요. 또 그만큼 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간절하심을 또 배우자로서 또 느끼시니까 더욱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거는 거의 정말 일정 자체가 너무나 이제 힘듭니다. 특히 요즘에 또 온도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경상도 지역을 갔다 왔는데 뭐 대구 31도 2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야외 일정이고 하시는데 소화하기 되게 힘든데도 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피곤해 하시거나 우리 수행원들한테도 뭐 인상을 쓰시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 손수호 변호사를 아주 싫어하는 네. 정치 평론가 출신이 안캠에 갔습니다. 네. 민영삼이라고. 네. 근데 그 가세요. 민영삼 씨가 김정숙 여사를 향해서 네. 뭐 나댄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TV에 나와서. 그거 혹시 김 여사 그런 얘기 했다는 걸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들으셨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 없었습니까? 일단 한 가지는 공감하고 한 가지는 제가 정말 거부를 하는데요. 일단 손수호 변호사를 싫어하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이고. 뭐 저하고는 개인적인 뭐 인연이 많은 친구기도 하고 동생이기도 한데요. 예. 하지만 뭐 사모님께서 나댄다. 이건 굉장히 예의 없는 발언이죠. 그렇죠. 네. 뭐 좀 막대한 발언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나대는 게 아니라 소통의 방법이고 예,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진짜 예. 민영삼 나대네. 네. 그러니까.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저 사실은 그 김 여사님을 사적인 자리에서 한 2주쯤 전에 뵀어요. 근데 네. 많이 피곤해 보이셨어요. 굉장히 좀 건강 관리 좀 특별히 뭐 좀 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기분 탓일 거고요. 예, 항상 예, 유쾌하시고 예, 괜찮으세요? 에너지가 건강은? 넘치십니다. 네. 저희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일단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정이 계속 빡빡하게 돌아가고 또 전국을 다니시다 보니까 입맛이 없으실 때는 가끔씩 아주 차 안에서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끼니를 때우실 때도 있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또 깨알 같은 자랑을 좀 드리자면 본인은 입맛 없어서 식사를 안 하시더라도 저희 수행팀들은 항상 챙기세요. 그래서 일정 중에 이동 중에라도 수행원들이 다 식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또. 네. 같이 식사를 안 하셔도. 수행팀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수행팀은 수행팀이 있고요. 사모님을 모시고 같이 움직이는 또 저처럼 미리 다음 일정 장소에 가가지고 준비라는 선행팀으로 선행 먼저 간다. 그 네네. 선행인가요?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알을 바꾼다 83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정치알바 만들어가는 고정 멤버 소개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네. 자,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됐어요. 오늘 차 엄청 막히더라고. 벌써 그래요? 떠나신 것 같고 빨리 떠나신 분은 지난주 금요일 날 벌써 떠났어요. 네. 인천공항 최대 인파를 찍었다고. 제 집이 인천인데 인천공항은 가지도 못하네요. 그래요? 선배는 어떻게 황금 연휴 네. 여행 없나요? 없습니다. 가족 여행 이런 거? 저 빼고 출발했습니다. 이미? 네. 그거 저는 일해야죠. 보낸 거예요? 아니면은 네. 보낸 거예요? 뭐 제발 가라 등 떠밀었어요? 반반? 반반. 네. 선배는 일해야 되니까. 일해야죠. 이게 휴일이 정말 고마운 시간이에요. 게다가 5월 첫째 주가 대선 전이잖아요. 예. 재판이 없습니다. 네, 그 부장판사님들이 이제 다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하러 재판이 없어가지고 방송일 하셔야지 이제 그러면. 네? 방송일 하셔야지 선배는 뭐. 저요? 네. 뭐 그것도 그렇지만 회사 일이 지금 뭐 많아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지금 뭐 사실 좀 일할 시간이 생기니까 되게 힘든 게 아니라 신이 납니다. 그럼 말하면 갔다가 언제 돌아와요? 투표할 때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요? 아내분. 그럼요. 아니 멀리 간 게 아니고요. 국내에서 잠깐. 국내에서. 네네. 네. 여러분들 그 황금연휴 계획하신 분들은 사전 투표하시고 가시든지 아니면 일찍 갔다가 오셔서 9일날은 꼭 투표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4일, 5월 5일 이틀 사전 동안 투표 할 수 있으면 6일까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5일 4일, 5일 네. 이틀 동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나이트 DJ 정청래입니다. 예. 아싸 문재인. 아싸 문재인인데 몸이 좀 안 좋다면서요. 괜찮아요? 네. 몸살 났다는 소리 들리던데. 네, 어제부터 몸살 나가지고. 약 먹었더니 또 약 기운인지 또 괜찮네. 근데, 눈, 코, 가 고장났어요, 지금. 그런데 입이 고장 안 났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세먼지도 막 난린데 매일 나가서 소리치고 하니까 눈, 코가 고장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이게 재채기도 나고. 그렇죠? 눈물도 나고 그래서. 예. 어제 특히 판도라 촬영을 못 할 줄 알았어요. 되게 이상하대. 시작 전에 막 재채기 하다가 끝나니까 또 재채기 하대. 야, 이제 방송쟁이가 다 되셨구나. 그래서 정치 그만두고 방송으로 와요. 4시간 반 촬영했는데 네. 한 번 딱 재채기하고 안 했어요. 신기하대. 누가 제 팬이 정청래 광란의 파티를 벌이는 모습을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이수역 문나이트 현장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정청래 의원이 열심히 춤을 추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주옥 같은 멘트를 날렸다고. 사진은 정청래랑 찍고 대통령은 문재인 찍으세요. 맞아요? 내가 이제 유지하고 있으면 지나가던 차에서도 막 사진 찍어요. 그리고 막 진짜로 와서도 막 사진 찍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다 그렇게 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사진은 정청래랑 찍고 투표는 문재인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월미도 디스코 팡팡 멘트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남겨주셨어요. 뭐 어르신들 중에는 뭐라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는 응원해주고 어떤 분은 처음으로 야당 찍는다며 응원해주는 분도 있다고. 분위기가 좋다는 뜻이죠. 요새 현장에. 진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건대 입구역에 가서 1시간 동안 미친 듯이 춤을 췄어요. 근데 지나가던 자기 어머니가 원래 그 새누리당 쪽이래요. 근데 아우 저 사람 국회의원 아니야? 그래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문재인 찍어야 되겠다고. 실제로 그랬다고. 그래서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쪽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요. 네. 앞으로도 더더욱 맹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뭐 보람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보람 많고 그리고 우리 운동원들이 이번에는 진짜 2012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율동팀 있잖아요. 운동원들도 너무 신나고 쭈삣쭈삣하고 부끄럽다고 안 하거든. 근데 진짜 열심히 하고 그리고 특히 우리 마포일 같은 경우는요. 하루 종일 그 있잖아요. 그 피켓 들고 돌아다녀요. 계속 걸어가지고 우리 사무국장은 지금 발가락이 찢어졌대. 발가락이요? 네. 물집 잡히고. 계속 걸어다니까. 근데 우리 다 그래요. 이번 선거처럼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이 없었다고. 자기들도 그래. 시의원 구의원들도. 그 제 밑에 변호사가 하나 사이트를 추천해 줬어요. 예. 커뮤니티 사이트를. 그래서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이제 자주 가서 여론을 이제 살피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 사이트가 이제 그 야구 관련된 사이트인데 MLB 파크. 예. 좀 몰랐는데 불펜에 가면 엄청 재밌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정 의원님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래요. 예, 자주 나오고 또 하나가 지난번 대선 때 보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이게 최전성기다. 이게 정말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고 톱니바퀴처럼 다 움직이고 각 지역구의 의원이나 뭐 당협위원장이 열심히 뛰는 걸 못 봤다 하면서 뭐 그 자체로 지금 되게 감동하는 그런 민주당 지지하는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회사는 상져야 돼. 네, 방금 들으신 광고 마카산삼 영한네이처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마카산삼 녹용입니다. 남미 페루의 산삼이라는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 또 녹용이 함께 들어간 제품. 여기다가 이것 말고도 몸에 좋은 13가지 원료로 만든 마카산삼 녹용. 용량은 기존 제품보다 67% 증가되었지만 가격은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카산삼에서 업그레이드된 마카산삼 녹용을 드시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챙기세요. 조금 있으면 뭐 어버이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엄마 아버지 부모님에게 선물로 마카산삼 녹용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이 최고니까. 그럼요.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검색하시고 아니면 031-323-2559 031-323-25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카산삼 광고였고요. 자, 또 한 분의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요즘에 사실 그 이 문재인 후보보다 더 열심히 전국을 누비면서 유권자를 만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유쾌한 정숙 씨로 통하는 김정숙 여사. 뭐 노래도 막 부르고 또 춤도 추고 뭐 그렇게 다니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유쾌한 정숙 씨가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급하게 섭외했습니다. 김정숙 여사 수행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수영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재인 후보님 비서실에서 김정숙 사모님 선행을 하고 있는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바쁘실 텐데 어떻게 오늘 이렇게 오셨어요? 아유, 정말 바빴는데요. 네. 그 덕분에 제가 계속 사모님 일정과 같이 다니다 보니까 지방이 거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말, 팬티 이런 걸 빨아줄 사람이 없는데 이 방송 핑계로 하루 땡땡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오랜만에 양말 빤스 빨았습니다. 방송 핑계로. 근데 지금 그 김 여사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호남에서 할애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네, 호남 자주 가시죠. 예, 호남 특보라는 이제 별명까지 얻으실 정도니까 네, 호남에 많이 치중하고 계시는 편입니다. 그 호남에 치중하는 것은 뭐 우리 청취자쯤 되면 다들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수행하고 계시니까 바로 옆에서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호남 특히 호남 어르신들 반응이 좀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어때요? 네, 많이 바뀌었죠. 예. 일단은 그 사모님 일정 자체가 그 보여주기식 이렇게 뭐 이런 일정보다는 예를 들면은
노인 복지 시설 같은 데를 주기적으로 한 곳을 여러 번 다니세요. 그러니까 처음 올 때는 뭐 하러 왔어? 선거 때라 왔나? 이런 반응을 보이시다가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하시면서 이제는 진짜 진정성도 많이 느껴주시고요. 오시면 너무 반갑게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예, 손도 잡아주시고 너무나 분위기가 예,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정을 소화하셨어요? 아, 오늘은 또 이게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뭐 전국 경로당 회장단, 직능인 중상공인, 뭐 자영업 총연대 뭐 이런 분들께서 여기저기에서 많이 문재인 후보님을 지지 선언을 해주셨거든요. 예, 사모님도 이제 감사에 인사를 좀 다니셨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보면 뭐 별명도 이제 닉네임도 유쾌한 정숙 씨인데 굉장히 성격이 좀 외향적이고 활발하고 유쾌한 것 같아요. 근데 정 의원님도 그 김정숙 여사랑 뭐 개인적으로 좀 아신 사이잖아요. 어떻게 예,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그렇게 항상 유쾌하세요? 항상 유쾌하죠. 근데 많은 분들에게 안 알려진 게 있어요. 진짜 음식들을 잘하더라고요. 음식을? 네. 뚝딱뚝딱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셰프 같아요. 근데 막 또 맛있어. 그래서 한번 밥 손수 이렇게 지어주시는 거 한번 얻어먹은 적이 있는데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막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격 자체가 워낙 그 쾌활하신 분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전공도 성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고 시절에 상당히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남학생, 여학생 다 포함해서. 방금 전공이 성악이라고 그랬는데 뭐 노래도 많이 하고 다니시죠? 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킵니까 사람들이? 네. 일단 뭐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뵙거든요. 뭐 그렇겠죠.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가시면 노래 요청을 많이 하세요. 주로 어떤 노래를 부르시나요? 일단 뭐 모코의 눈물이라든지 뭐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런 것들을 부르시는데 역시 뭐 전문가다운 프로적인 노래 실력을 보이고 계시죠. 내 나이가 어때서는 유치원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알아요. 지금 부르고 싶으신가요?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아니 지금 아까 그 되게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고. 목이 잠겨가지고 힘들어 죽겠네. 지금 정청래 의원님과 김정숙 여사님 중에 어떤 분이 노래를 더 잘합니까? 아유, 뭐 김정숙 여사님이 훨씬 잘하시죠. 뭐 이제 제가 잠깐 첨언을 해드리자면 예. 아까 저 사모님 요리 실력을 말씀하셨는데 예. 그 호남특보를 자청하시면서 그러니까 작년부터 많이 호남을 다니셨잖아요. 작년부터? 네네. 예. 뭐 추석 이후부터 계속 다니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전남에 여러 도서들을 다니셨어요. 한 15개소를 다. 문재인 후보가 약간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면 기존에 지지했던 사람들이 투표를 꼭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지만 하고 투표를 안 하면 말짱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적폐청산 이런 구호도 내걸면서 그때 박근혜 탄핵 때 그 촛불을 들었던 심정으로 투표율을 높이자 이런 걸로 갔고 그리고 이제 국민참여본부 차원에서는 아니지만 국민참여 공동본부장으로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카네이션 프로젝트. 카네이션 프로젝트. 근데 이거는 2달 전부터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길목을 지키자. 그래서 분명히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 5월 9일이 대선이면 분명히 카네이션 뭐 대선이다 이런 얘기 나올 거다. 그래서 미리 알고 제가 한 달 전부터 캠페인을 하는데 문재인 후보의 연설을 따서 지금 동영상도 만들었고 거기에 따른 부모님 어르신을 위한 공약도 열 몇 가지를 붙여가지고 지금 절찬 동영상 상영 중입니다. 그거 보시고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등도 토닥토닥 해드리면서 카네이션을 꼭 달아드리면서 부모님과 함께 엄지척 인증샷을 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어떤 네티즌들은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2번을 찍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자기의 1번 투표 하나를 포기하고 아침 일찍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는 거지. 투표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방법인 그런 작전도 것 같아요. 쓰고 계시다고. 네. 그거는 그것보다는 문재인의 국민 의원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국민 의원이 된 인증샷을 부모님이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제가 드디어 문재인의 국민 의원이 됐습니다. 문재인이 되면 저도 잘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네, 거. 그리고 네. 밑에 있는 글자는 작아서 잘 안 보여요. 네, 이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게 안 보인대요. 네. 그래서 우리 국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국민 의원이 되어주세요. 1588 2017 1588 2017 1588 2017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티즌 그 자기 표를 포기하면서 부모님 여행 데리고 간다. 얼마나 절박하면 그런 생각까지 하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그 다들 이렇게 절박한데 시간이 남는다고 혹은 에이 당연히 문재인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심은
건물입니다. 네네. 특히나 이제 젊은 층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잖아요. 예. 그동안 많이 저조했잖아요. 예. 고령층에 비해서. 그럼요. 이번에도 그러면은 사실 그게 그대로 각 후보들의 득표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뭐 유세장에 오셔가지고 지지 표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도 직접 나가서 투표를 하지 않으면 반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발 투표를 하시기 예. 자, 조진희 기자님,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다른 또 계획은 뭡니까? 저희 이제 계속 다른 계획은 네. 없군요, 지금. 문재인.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해오던 이제 문재인 대표님이 하고자 하는 정책 알리는 거 계속 꾸준히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원 참여 캠페인 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이야기들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작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번 사전투표 꼭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나머지는 계속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참여본부 조은일 팀장님, 정치알바 세 번째 출연인데 마지막이에요, 이번 출연이. 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이거 개표 다 끝나고 방송하기 네. 때문에 마지막인데, 자, 세 번 출연 느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국민참여본부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을 당연히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와서 세 분과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전 정말 영광이고 기억에 정말 많이 남는 추억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뭐 조진 팀장님이 그래도 보람이 느껴지려면 열심히 한 것만큼 이겨야겠죠, 이겨야 됩니다. 이깁시다. 자, 그동안 고마웠어요. 정말 예. 감사했습니다. 끝나고 뭐 우리가 선거 투표도 다 끝나고 술 한잔 합시다. 네, 예. 다시 여기 또 들으러 오겠습니다. 예.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참여본부 조은일 팀장과 국민참여본부 활동 들어봤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또 한 분의 초대 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여기까지는 알아. 마카 산삼 말하는 거 아니야? 더 있어?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녹용의 효능은 일단 검색해봐.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그렇지. 031-323-2559 영한네이처 YHNATURE.com